1700년대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고 배워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벤저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을 통해 막대한 부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사상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절제하라. 배 부르도록 먹지 말고 취하도록 마시지 마라.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절제와 자제를 실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침묵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자신이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마라. 불필요하게 말하고 목적 없이 말하는 것은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온다. 말하는 것보다 사려 깊은 경청이 낫다. 세 번째는 질서이다. 오늘도 결심한 일을 내일부터 실천하려고 생각 중인가? 질서란 실천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실천으로 생긴 질서는 더 큰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져오며 이는 마음의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작업을 정해놓고 구성하라. 그리고 그 질서를 반복하라. 네 번째는 결단하는 것이다. 먼저 성공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 당신에게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꾸준히 열렬하게 추구하고 믿어라. 이 결단력과 끈기가 성공을 이루는 열쇠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하고 결심했다면 꼭 이행하라. 성공을 위한 다섯 번째 덕목은 전략이다. 재정적 안정은 심신의 안정과 자유를 제공한다.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낭비를 피해라. 분수에 맞는 지출을 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 그러나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기분 좋게 돈을 써라. 돈을 쓰지 않는 것만이 전략은 아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다. 여섯 번째, 매일 근면하라. 일관된 노력과 그로 다져진 직업 윤리는 나를 성장시킬 것이고 그것은 성취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노력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이는 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신뢰를 쌓는 방법이다. 일곱 번째, 진실하고 정직하라. 타인을 기만하지 마라. 진실하고 정직한 행동은 신뢰와 직결되는 행위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악의 없이 공정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여덟 번째, 정의의 원칙을 지켜라. 타인에게 돌아갈 이익이나 보상을 가로채지 말라는 뜻이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의 조화, 평등 및 상호 존중을 촉진하는 일이다. 나의 성공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아홉 번째는 중용을 지켜라. 감정과 행동이 극단적으로 움직이도록 두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당장 상대가 당신에게 나쁘게 행동한다 해서 홧김에 더 큰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 이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열 번째, 청결하라. 몸을 청결히 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어라. 그리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습관과 주변까지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행동은 신체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11번째, 평정을 유지하라.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키우는 일은 생각을 명료하게 만들어주며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이나 일상에 생기는 작은 일로 인해 흔들리지 마라. 12번째, 순결하라. 정결한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존중과 경계 그리고 정서적 성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자제력을 키우고 생각과 행동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 관계를 피하는 것은 좋다. 무작정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몸이 약해지게 되면 자기 수양이나 존중, 고결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13번째 삶의 덕목은 바로 겸손이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 그러면 타인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나 프랭클린은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고자 했다. 겸손한 태도로 삶에 접근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시킨다. 이 13가지 삶의 덕목은
인생의 전반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인격을 갖게 하고 또 목표한 것을 성실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의 법칙을 말하고자 한다. 이 지혜를 듣고 앞으로 당신이 하는 행동의 원칙이 되기를 바란다. 시간은 돈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일하는 시간에 놀며 사용한 돈이 유일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잠깐의 휴식이나 활동이 없는 순간에도 당신은 어떤 기회를 낭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현명하게 만든다. 작은 비용에 주의하라. 작은 누수가 큰 배를 침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소해 보이는 비용이 누적되는 것을 경계하라. 이를 방치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누려야 할 부를 잠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근면과 인내 그리고 검소함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는 부를 축적하는 핵심 원칙이다. 근면은 행운의 어머니이며 인내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잡아라. 저축한 돈이 버는 돈이다. 그리고 지식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라. 이것은 최고의 이자를 당신에게 가져다 준다. 교육과 지속적인 학습은 장기적인 배당금을 가져다 주는 투자와 같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아는가? 그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신중한 선택과 계획은 능동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며 이는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는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 재물은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를 만족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행복을 끌어내길 바란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까지 미루지 마라.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 목표를 추구할 때는 필요한 시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하며 미루고 피하는 것은 위험하다. 채권자는 채무자보다 기억력이 좋다. 누적되는 부채는 위험하며 이는 당신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힘들어지게 만들 것임을 명심하라. 빚을 지느니 차라리 저녁을 먹지 말고 잠자리에 들어라.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버는 수입의 한도 내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돈을 가질수록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는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 부를 쌓는 것은 물론 행복하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부라는 것은 인생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도구이며 능력이다. 진정한 부는 인간관계, 개인의 성장, 인생의 의미 있는 노력을 추구하게 되며 모든 삶의 경험을 포용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말을 통해 나오는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내가 온전히 집중하여 대화하고 있는지 상대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깊이 공감하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관점과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공감은 분열을 해소하고 연민을 키우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정직하게 소통하라. 속임수나 조작 없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말해야 한다. 정직은 신뢰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용서를 실천하라. 인간은 모두 실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상대의 실수가 정말 실수라고 생각된다면 원한을 버리고 화해를 통해 변화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감사를 표현하라. 타인으로 받은 친절과 관심에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서로 연결되었다는 의식을 갖게 해주고 그룹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라. 다양한 의견에서부터 문화까지 모든 것을 포용하라. 서로 다름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화합하는 능력을 키워라. 관계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며 공통점과 이해를 추구하라. 평화와 단결은 귀중한 보물이다. 필요할 때는 타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본 적 있는가? 친절하고 이타적인 행동이 어려워진 요즘이지만 이를 통해 타인을 고양시킬 수 있고 조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신뢰를 구축하라. 일관성 있는 행동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으며 근면함으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다. 신뢰는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초석이며 그 끝이다. 협업을 하라. 혼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협업과 팀워크의 힘을 믿어라. 상대를 믿고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성과를 축하해줘라. 타인의 성공을 내 성공과 같이 축하해주고 성취를 함께 기뻐하라. 그 축하와 기쁨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어 같은 성공과 성취가 찾아올 것이다. 겸손을 실천하라. 타인의 공헌을 인정하고 나의 성취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라. 진정 위대한 것은 개인의 업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이었으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내심을 연습하라. 인내심을 기르고 신뢰 관계가 발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할 때 주위에선 당신을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피해야 한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진실을 조작하는 사람은 피하라. 정직하지 못한 속임수꾼과 같다. 이런 사람은 신뢰를 훼손하고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배신자이다.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리는 파괴자와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인생에서 어두운 면과 과거에만 집착하는 부정적인 자를 그만 만나라.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열정은 고갈되고 영감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의 야망을 비웃고 열망을 꺾을 것이므로 모르는 사이 당신의 내면은 작아져 꿈을 이루기 힘들 것이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람을 만나는 자들이 있다.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자들은 타인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는 기회주의자이므로 그런 낌새가 보이는 즉시 얽히지 않길 바란다. 또한 이들은 대가 없이 끊임없는 요구를 하는 자들이므로 주의하라.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굴복하지 마라. 타인의 성취에 배아파하며 성공을 방해하려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시기심이 많은 비방자들을 피해야 당신의 평판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은 끊임없는 경쟁이 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타인을 질투하기 전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거나 당신의 호의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에게 투자하지 마라. 이들은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특권을 기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성공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프랭클린의 13가지 삶의 미덕을 실천하고자 노력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달라져 있는 당신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하면 잊어버리고 가르쳐주면 기억한다. 그리고 참여하는 것에 배움이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이 지혜의 말이 단순히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적용을 통해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고 배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을 통해 막대한 부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제하라. 배 부르도록 먹지 말고 취하도록 마시지 마라.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절제와 자제를 실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침묵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자신이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마라. 불필요하게 말하고 목적 없이 말하는 것은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온다. 말하는 것보다 사려 깊은 경청이 낫다. 세 번째는 질서이다. 오늘도 결심한 일을 내일부터 실천하려고 생각 중인가? 질서란 실천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실천으로 생긴 질서는 더 큰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져오며 이는 마음의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작업을 정해놓고 구성하라. 그리고 그 질서를 반복하라. 네 번째는 결단하는 것이다. 먼저 성공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
당신에게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꾸준히 열렬하게 추구하고 믿어라. 이 결단력과 끈기가 성공을 이루는 열쇠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하고 결심했다면 꼭 이행하라. 성공을 위한 5번째 덕목은 전략이다. 재정적 안정은 심신의 안정과 자유를 제공한다.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낭비를 피해라. 분수에 맞는 지출을 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 그러나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기분 좋게 돈을 써라. 돈을 쓰지 않는 것만이 전략은 아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다. 6번째, 매일 근면하라. 일관된 노력과 그로 다져진 직업 윤리는 나를 성장시킬 것이고 그것은 성취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노력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이는 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신뢰를 쌓는 방법이다. 7번째, 진실하고 정직하라. 타인을 기만하지 마라. 진실하고 정직한 행동은 신뢰와 직결되는 행위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악의 없이 공정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8번째, 정의의 원칙을 지켜라. 타인에게 돌아갈 이익이나 보상을 가로채지 말라는 뜻이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의 조화, 평등 및 상호 존중을 촉진하는 일이다. 나의 성공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9번째는 중용을 지켜라. 감정과 행동이 극단적으로 움직이도록 두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당장 상대가 당신에게 나쁘게 행동한다 해서 홧김에 더 큰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 이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될 것이다. 10번째, 청결하라. 몸을 청결히 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어라. 그리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습관과 주변까지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행동은 신체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11번째, 평정을 유지하라.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키우는 일은 생각을 명료하게 만들어주며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이나 일상에 생기는 작은 일로 인해 흔들리지 마라. 12번째, 순결하라. 정결한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존중과 경계 그리고 정서적 성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자제력을 키우고 생각과 행동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 관계를 피하는 것은 좋다. 무작정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몸이 약해지게 되면 자기 수양이나 존중, 고결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13번째 삶의 덕목은 바로 겸손이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 그러면 타인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나 프랭클린은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고자 했다. 겸손한 태도로 삶에 접근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시킨다. 이 13가지 삶의 덕목은 인생의 전반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인격을 갖게 하고 또 목표한 것을 성실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의 법칙을 말하고자 한다. 이 지혜를 듣고 앞으로 당신이 하는 행동의 원칙이 되기를 바란다. 시간은 돈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일하는 시간에 놀며 사용한 돈이 유일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잠깐의 휴식이나 활동이 없는 순간에도 당신은 어떤 기회를 낭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현명하게 만든다. 작은 비용에 주의하라. 작은 누수가 큰 배를 침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소해 보이는 비용이 누적되는 것을 경계하라. 이를 방치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누려야 할 부를 잠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근면과 인내 그리고 검소함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는 부를 축적하는 핵심 원칙이다. 근면은 행운의 어머니이며 인내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잡아라. 저축한 돈이 버는 돈이다. 그리고 지식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라. 이것은 최고의 이자를 당신에게 가져다 준다. 교육과 지속적인 학습은 장기적인 배당금을 가져다 주는 투자와 같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아는가? 그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신중한 선택과 계획은 능동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며 이는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는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 재물은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를 만족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행복을 끌어내길 바란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까지 미루지 마라.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 목표를 추구할 때는 필요한 시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하며 미루고 피하는 것은 위험하다. 채권자는 채무자보다 기억력이 좋다. 누적되는 부채는 위험하며 이는 당신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힘들어지게 만들 것임을 명심하라. 빚을 지느니 차라리 저녁을 먹지 말고 잠자리에 들어라.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버는 수입의 한도 내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돈을 가질수록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는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 부를 쌓는 것은 물론 행복하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부라는 것은 인생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도구이며 능력이다. 진정한 부는 인간관계, 개인의 성장, 인생의 의미 있는 노력을 추구하게 되며 모든 삶의 경험을 포용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말을 통해 나오는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내가 온전히 집중하여 대화하고 있는지 상대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깊이 공감하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관점과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공감은 분열을 해소하고 연민을 키우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정직하게 소통하라. 속임수나 조작 없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말해야 한다. 정직은 신뢰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용서를 실천하라. 인간은 모두 실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상대의 실수가 정말 실수라고 생각된다면 원한을 버리고 화해를 통해 변화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감사를 표현하라. 타인으로 받은 친절과 관심에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서로 연결되었다는 의식을 갖게 해주고 그룹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라. 다양한 의견에서부터 문화까지 모든 것을 포용하라. 서로 다름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화합하는 능력을 키워라. 관계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며 공통점과 이해를 추구하라. 평화와 단결은 귀중한 보물이다. 필요할 때는 타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본 적 있는가? 친절하고 이타적인 행동이 어려워진 요즘이지만 이를 통해 타인을 고양시킬 수 있고 조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신뢰를 구축하라. 일관성 있는 행동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으며 근면함으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다. 신뢰는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초석이며 그 끝이다. 협업을 하라. 혼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협업과 팀워크의 힘을 믿어라. 상대를 믿고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성과를 축하해줘라. 타인의 성공을 내 성공과 같이 축하해주고 성취를 함께 기뻐하라. 그 축하와 기쁨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어 같은 성공과 성취가 찾아올 것이다. 겸손을 실천하라. 타인의 공헌을 인정하고 나의 성취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라. 진정 위대한 것은 개인의 업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이었으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내심을 연습하라. 인내심을 기르고 신뢰 관계가 발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할 때 주위에선 당신을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피해야 한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진실을 조작하는 사람은 피하라. 정직하지 못한 속임수꾼과 같다. 이런 사람은 신뢰를 훼손하고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배신자이다.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리는 파괴자와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인생에서 어두운 면과 과거에만 집착하는 부정적인 자를 그만 만나라.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열정은 고갈되고 영감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의 야망을 비웃고 열망을 꺾을 것이므로 모르는 사이 당신의 내면은 작아져 꿈을 이루기 힘들 것이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람을 만나는 자들이 있다.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자들은 타인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는 기회주의자이므로 그런 낌새가 보이는 즉시 얽히지 않길 바란다. 또한 이들은 대가 없이 끊임없는 요구를 하는 자들이므로 주의하라.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굴복하지 마라. 타인의 성취에 배아파하며 성공을 방해하려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시기심이 많은 비방자들을 피해야 당신의 평판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은 끊임없는 경쟁이 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타인을 질투하기 전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거나 당신의 호의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에게 투자하지 마라. 이들은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특권을 기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성공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프랭클린의 13가지 삶의 미덕을 실천하고자 노력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달라져 있는 당신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하면 잊어버리고 가르쳐주면 기억한다. 그리고 참여하는 것에 배움이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이 지혜의 말이 단순히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적용을 통해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은퇴한 중년들은 말합니다. 노는 게 질렸어요. 하루하루가 1년처럼 느껴집니다. 자식들은 자기 인생 사느라 얼굴도 안 비추고 여행도 한두 번 다녀보니 노동이나 다를 바 없게 느껴지네요. 평생을 규칙적으로 일을 하고 살다 보니 은퇴 후 주어지는 자유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중년은 취미가 없고 TV나 유튜브를 보며 하루하루를 허무하게 보내고 있다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이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평생 일만 하다가 비로소 쉬게 되었는데 노는 법을 모르는 것이지요. 은퇴하고 넉넉하지도 않은데 무슨 취미 생활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놀랍게도 취미 생활 없이 노후를 보내게 될 경우 근육이 약해지거나 치매가 오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시간은 많아지고 몸은 약해지니 자연스레 병원에 가게 되는 날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 주어지는 긴 자유가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노후에 하면 좋은 취미 활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돈도 많이 안 들고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탁구입니다. 탁구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초기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입니다. 다른 운동들과 비교하면 근력이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적고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이런 탁구가 놀랍게도 수영이나 달리기와 비슷한 운동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요. 심폐지구력이 향상되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탁구는 비용도 저렴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도 적게 받는 운동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찾아보면 동네에 꼭 한두 개 정도의 탁구장이 있을 정도로 접근이 쉽습니다. 그리고 탁구를 할 때 공에 집중을 하는 훈련이 돼요.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고 부상 위험도 적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80대에도 큰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 행위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무언가를 읽고 기억에 저장하려는 행위가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치매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요즘에는 유튜브나 틱톡의 짧은 영상을 많이 보게 되어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무언가 길게 할 수 없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느긋하게 독서를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길러주는 훈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독서를 하면서 생기는 뇌의 자극을 통해 건강한 생각과 영감을 얻게 해주고 정서적으로도 안심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책을 찾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으로 시작해서 2장, 3장, 10장 이런 식으로 독서하는 습관을 바르게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는 것만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좋은 운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심장에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는 자연에서 맨발로 걷는 분들도 많은데요. 발바닥 지압이 좋은 것은 모두가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의 장기들을 활동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걷기만한 운동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사람은 걸을 때 긍정적인 생각이 가장 많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노후에 고민이 많다고 해서 누워서 끙끙 앓고 있지만 말고 집 앞에라도 나가서 10분에서 15분 정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또한 걷기는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햇살을 받으면 비타민 D 생산에 도움을 받게 되고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거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에 걸려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햇볕은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라도 당장 걷기 운동을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행동은 손을 움직이고 뇌와 시청각적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도 그림 그리기를 취미로 하고 계신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림을 그리면 우울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침착하고 고요해지는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손을 많이 쓰면 뇌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시지요? 실제로 미술을 할 때 불안감, 우울증이 완화되고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내나 야외 등 장소에 제약 없이 펜 하나만 있어도 가능한 것이 그림 그리기이고 내가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면 요즘에는 유튜브 등을 통해 배움에 접근하기도 쉬우니까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40대에서 50대 분들이 시작하면 좋은 취미인데요. 달리기와 함께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 자전거 타기는 하체 중에서도 허벅지를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걷기, 뛰기, 앉기, 일어서기 등과 같은 모든 움직임에서 우리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또한 몸의 대사를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자전거를 꾸준히 타게 되면 하체 근육이 발달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 힘없이 넘어지거나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할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자전거 타기는 생활에 필요한 근육 발달에 큰 도움을 주고 안장 높이만 잘 맞춰서 타면 관절 건강에도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걷기나 달리기 같은 맨몸 운동보다 비교적 오래 할 수 있고 날씨가 좋을 때 자전거를 타면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아주 옛날부터 이어온 정신치료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명상은 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잔잔한 음악을 틀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명상이 주는 효과는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명상을 하면 특히 좋은데요.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낮춰주고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명상은 뇌를 자극시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명상의 가장 큰 장점은 짧게 해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10분만 명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전체가 기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7번째는 식물 기르기입니다. 식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다들 아실 텐데요. 식물을 가꾸며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는 게 다른 어떤 것으로 얻는 평온함보다 크다고 합니다. 식물 기르기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손이 많이 가지도 않는 활동임에도 식물을 통해 충분한 정서적 교감과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물 중에서도 꽃을 기르게 되면 그 향기와 아름다움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한 것이 바로 식물입니다. 플랜테리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물을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명력이 강한 녹색이 집에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을 준다고 하니 마음에 드는 식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8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의 가장 큰 장점은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영은 우리 몸의 많은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을 발달시켜줍니다. 요즘에는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수영장들도 많은데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수영은 의외로 엄청난 칼로리를 소비하는 운동으로 몸에 적은 부담을 주면서 엄청난 다이어트 효과를 가진 운동입니다. 예전부터 다이어트나 건강 목적으로 수영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영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약한 노인이나 아이들에게 최고의 운동이라서 추천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9번째는 사진 찍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없는 분들이 거의 없죠? 좋은 카메라를 비싼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일상의 풍경들도 색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감정은 두뇌 자극에도 긍정적이며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며 집중하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인내심을 기르거나 집중력을 기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잘 나온 사진을 보내주면 그것만큼 인기를 끌기 좋은 게 없습니다. 오늘부터 사진을 잘 찍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아주 평범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변 사물부터 지인들까지 하나하나 촬영하며 추억을 쌓아보세요. 10번째는 악기 연주하기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어려운 악기 연주를 하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연주를 잘하는 것보다 연주를 배우는 시간에 얻는 것이 정말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악기를 배우게 되면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악기 연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교류하게 되기 때문에 금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악기 연주는 굉장히 건강한 취미로서 사회적으로도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순발력이 조금 부족한 노인들은 우쿨렐레와 같은 접근하기 쉬운 악기로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이란 항상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입 장벽이 비교적 높다고 느껴지는 악기 연주를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접근한다면 젊었었던 예전으로 돌아가는 기분과 도전 정신, 그리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은 끝날 때까지 실패한 뒤에 성공을 이루는 법입니다. 화려하거나 독특할 필요 없이 치열한 삶과 싸우며 이 자리까지 달려온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제2의 인생,
인생의 황금기인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